반갑습니다. 다시 날다의 품격 있는 서재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 40대의 나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실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더 치열하게 살라고, 더 악착같이 모으라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성공을 좇느라 놓치는 그 사소한 것들 속에 전부 들어있으니 이제 그만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50이라는 언덕을 넘어서야 비로소 그 가치가 선명해지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늘을 저당 잡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쉰 고개를 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 명함이 아님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의 소중함입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부모님의 젊은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느 주말 오후, 서툰 위로를 건네던 친구의 투박한 손길 같은 이제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서재에서는 그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우리 세대가 깊이 공감할 세 가지 핵심적인 깨달음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잔잔한 울림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깊은 공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가 양을 늘리는 확장의 개념이었다면 50 이후의 관계는 질을 다지는 심화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 애쓰기보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제 오랜 벗 하나는 얼마 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일에만 미쳐 살아온 그는 은퇴 후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로소 아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아내의 손목이 저릿하게 아파왔다는 사실을, 뽀얗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난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한 여자였어. 나와 함께 청춘을 보낸 고마운 동지였지.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발견입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를 역할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지친 어깨,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친구의 희끗해진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새삼스레 발견하는 것, 그것이 50 이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시간의 밀도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적 하루는 길기만 했는데 지금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억의 저장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적어질수록 뇌는 시간을 압축해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면 1년은 그저 한 덩어리의 기억으로 뭉뚱그려져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0 이후 우리는 시간에 대한 다른 차원의 지혜를 얻습니다. 바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의미와 감각으로 꽉 채운 순간들이 모여 인생을 이룬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는 모래시계와 같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하루를 어제와 똑같이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못할 겁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 향과 온기를 오롯이 느끼려 할 것이고 손주의 작은 재롱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 웃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삶의 기술입니다. 돈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시기,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시절 더 현명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혹은 더 참았더라면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마음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소설가 김우는 그의 산문에서 젊음은 그 자체로 치욕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서툴고, 이기적이었기에 수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시절, 우리는 그 시절의 나를 원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50을 넘어서면 그 상처와 후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단단한 주춧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실패가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아팠던 이별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길러주었으며 어리석었던 선택들이 인생의 지혜를 깨우는 스승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40대에 내가 저지른 성급한 투자를, 30대에 내가 내뱉었던 모진 말을, 20대에 내가 방황했던 그 밤들을 이제는 그만 용서해 주어도 좋습니다. 애썼다. 그만하면 잘 버텼다. 하고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50 이후에 시작되는 가장 위대한 자기 구원, 나 자신과의 화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깊어진 관계, 밀도 높은 시간, 그리고 나 자신과의 따뜻한 화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밖이 아닌 안에서, 소유가 아닌 발견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기쁨.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덕분에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거나 잠들기 전 10분 온전히 나를 위한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을 어제와는 다른 밀도로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40대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 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내가 찾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해주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상을 응원하며 오늘 서재의 문을 닫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